네, 제가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분명한 불법적 행위가 발생했는데 양비론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던 날 지난 19일 새벽 내란 속에 윤석열을 옹호하는 폭도들이 법원에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영상 좀 보시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1층 창문을 깨부숩니다. 법원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경찰들을 향해 무력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습니다. 법치주의 최후 법원이 무법지대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 과정은 유튜브 라이브 중계로 실시간 전해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저들이 폭도가 아니고 누굽니까? 폭도 맞죠? 네, 난동 부리는 사람으로 네, 있습니다. 폭도 제가 사전 찾아봤습니다. 난폭한 행동으로 소란을 일으켜 질서를 문란하게 한 무리 폭도 맞지 않습니까? 근데 폭도를 폭도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폭도에 의해서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법 87조 여기 보니까 87조에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91조 2항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지난 11일 서부지법을 침탈한 폭도들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범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뭐 내란 여부는 뭐하고 저희가 뭐 수사를 판단하기는 해야 된다는 어렵고요. 거죠? 수사를 해봐야 되고요. 네, 저는 내란범이라 생각합니다. 폭력행위에 폭력을 저지른 건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협하고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내란 폭도들은 최후의 한 명까지 찾아내서 내란죄로 단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영 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9일 폭동으로 부상당한 경찰들이 지금 몇 명인가요? 아까 51명입니다. 맞네요. 그중에 이제 중상자들도 7명입니다. 예. 지금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게 다시는 공권 인력에 대한 폭력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다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19일 새벽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은 지금 86명이 구속되어 있습니까? 예, 구속된 건 아니고요. 네.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 중에 있습니까? 네.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시는 거죠? 현재 뭐 18일 날 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네, 네, 봅니다. 그건 뭐 현장에 천명했습니다. 지금 여러 영상 지금 양부남 의원이 트신 영상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 영상들이 많이 틀 텐데요. 거기서 나타난 현장들을 보면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력하게 수사하십시오.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86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날 있었던 분들을 체증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다 끝까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체증자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계속 추적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내란 속의 윤석열은 국회를 그를 옹호하는 폭도들은 사법부를 침탈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폭동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을 부추기는 매우 조직적인 배후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선동행위가 19일 새벽 폭동을 유발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호영 직무대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계속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저는 내란을 부추기는 배후 세력의 1순위가 내란 선동 수괴가 윤석열이라고 생각합니다. PPT 보시죠. 체포되기 전에 윤석열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하고 강변했습니다. 이 말은
헌법과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폭동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최근에 면피성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끝까지 비루하고 찌질한 내란 수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배후 세력이라고 지목하는 사람은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 유튜버들입니다. 연설 영상 좀 보시죠. 만약에 오늘 석방 안 시키고 판사가 기각을 만약에 했다가 하면 강제로라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전광훈 씨는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이호영 차장, 예, 법원을 침탈한 행위가 국민 저항권에 맞습니까? 이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국민 저항권은 독재에 맞서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탈됐을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를 통해서 저항권을 시궁창에 처박은 자들을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전광훈을 수사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수사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수사기능에 잘 살펴보고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수사하셔야 됩니다. 또 내란을 획책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번 폭동의 뒤에는 공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명 있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내란 선동 윤상현 영상 보시죠. 맞고요. 우리 젊은 17명의 젊은이들이 또 담장을 넘다가 또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또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곧 혼방이 될 것이다. 혼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훈방은 없었죠? 앞서 현재까지 없는 답변하셨습니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훈방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이 말 때문에 폭동 가담자들이 자신감을 얻고 서부지법을 침탈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을 선동한 윤상현 의원 반드시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권성동 공당의 원내대표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찰이 과잉 대응을 했으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네, 추가 질문 안 하시는데 그냥 하시죠. 네, 미안합니다. 네, 잠깐. 경찰의 과잉 대응이 있었습니까? 과잉 대응은 없었고요. 저희들도 51명이 부상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회 시위자를 차단하려고 노력했다는 이 사실을 사진에 보면 알아주셨으면 지금 오히려 경찰은 폭도들에게 맞거나 이 방패로 찍히거나 이런 것이 자행됐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과잉 대응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그냥 두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당의 원내대표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수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 문제는 변론하고요. 저희들이 과잉 대응했다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 중입니다. 내란을 네. 통해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협하는 내란 배후 세력,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내란 잔장들에게는 무발용의 원칙을 갖고 처벌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배후를 밝혀내는 것이 결국 내란 폭동 수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호영 차장은 결기를 갖고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예. 그 회의 진행상 좀 미스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본질의가 7분이기 때문에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꺼진 상태에서 마무리 발언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적절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런 정도로 서로가 좀 진행에. 네,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대한 국회 행안위의 현안 질의 들으셨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들으셨고요. 잠시 뒤에 여당 의원의 질의가 시작되는 대로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던진 후 위험한 동작을 말해주십시오. 밀어! 야, 판사 나와!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진상을 규명하십시오.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난동을 부렸죠.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도 초유의 사태, 또 법원의 난동 사태도 30여 년 만의 일입니다. 정치여담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또 SBS 정화석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김근식 실장께서는 여당 정치인으로서 어제 서부지법의 난입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대통령이 탄핵 가결돼서 탄핵 심리를 받고 있고 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체포되고 구속되는 정말 한국 현대사에 정말 엄청난 굴곡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마 우리 국민들 중에 대통령이 구속되는 이 사상 초유의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분노와 안타까움이 밑가닥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저 때가 새벽 심야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벽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지지자들 중에서 일부 극단적인 아마 세력들이 드디어 이제 폭력적으로 이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법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가장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이라고 하는 곳을 사실 무단으로 폭력적으로 밀고 들어간 사건이 된 것인데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만 폭력을 동반하거나 아니면 법치와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 시스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사태가 어서 빨리 진정이 되고 또 탄핵은 탄핵대로 또 수사는 수사대로 또 이재명 대표 갖고 있는 재판은 재판대로 각자 자기의 일정대로 빨리 좀 정리가 돼서 이 복잡하고 지금 이 심란한 상황들이 좀 마무리되면서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엔 더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께서 놀랄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정말 너무 참담하고 충격적이어서 저희들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단지 사법부의 일부인 서부지법에 대한 공격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다. 그래서 더 위험성이 컸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용어 정리를 좀 잘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폭동이나 폭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쓰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표준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폭동의 어원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히게 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폭동이라고 규정 짓고 있고 이런 행위에 가담하는 사람 또는 무리들을 일컬어서 폭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어제의 이 서부지법에 난입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폭동과 폭도로 규정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과연 이 부분이 정말 우발적이었을까? 정말 충동적이었을까? 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그리고 전광훈 목사와 극우 유튜버들이 한 목소리로 이들의 이런 폭력적 행동들을 조장하고 있었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지금도 오늘도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이들을 옹호하고 관용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연
지금의 이 사태를 관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무관용의 원칙을 말씀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서 여야 모두 폭력은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론을 놓고는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은 살펴보지도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에 진입도 하지 않고 밖에 있다 잡혀간 시민들까지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거 아닙니까? 우리 당에서도 폭력을 선동하거나 비호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각별히 말과 행동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119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하면서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습니다. 불법 폭력을 선동한 정강훈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극우 유튜버들과 일심동체가 되어 지지자들을 계속 선동한 것이 폭동을 부른 원인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폭동 사태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 의원, 권선동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네, 먼저 김진욱 대변인, 권영세 비대위원장, 시민이 분노한 원인을 살펴보지 않고 폭도란 낙인부터 찍었다. 자, 민노총한테는 순한 양이었을 텐데 우리한테는 왜 이러냐? 뭐 이런 식입니다. 특정 노조나 이쪽 그걸 제가 언급하긴 그래서 반대로 말씀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 노조나 농성장에서 이렇게 그분들이 밖에서 농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법원을 저렇게 난입했을 때도 과연 똑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고 똑같이 비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이 국민의힘에서 특정 노조나 어떤 이익단체들이 농성을 했을 때 법이 이렇게 공권력이 물러서 되겠냐. 공권력을 정확하게 바르게 집행해라. 강경하게 집행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에게 지금 관용을 베풀자라고요? 또 이 원인을 생각해 보자고 말씀하십니까? 원인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 12.3 비상계엄이라는 걸 통해서 그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흔들고 또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고 그것을 국민의힘이 동조하고 동의하고 지지하고 옹호하면서 이 상황이 생겼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 현장 잠시 더 보시겠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정치권에서는 자중해야 됩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 발언을 제가 곰곰이 듣다 보니까 오늘 긴급 현안 질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왜 이걸 하는가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론 동향이 좀 심상치 않으시니까 초조하시겠죠. 초조하시다고 이런 식으로 남의 당을 그렇게 뒤집어 씌워갖고 조직적인 배후 세력이라고 하셨습니까? 이거 온당치 않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왜 지지율이 떨어지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누가 또 끼어들으시는데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말씀 안 해주실 거죠? 네. 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 상대 의원의 그 질의 과정에서는 가급적 끼어드는 그런 발언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그 민주당 출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님이 1월 7일 날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란죄를 형사 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겁니다. 이렇게 선동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건전한 우리 당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데 자꾸 뒤집어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 젊은 청년들이 그 새벽에 법원 앞에서 무슨 고생입니까? 김순경님, 이경희님을 포함한 7명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51명이 다쳤어요. 그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걸 박수치고 좋아할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응분의 대가를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 중에 그거 동의하지 않는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호영 대행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는지 한번 동의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전투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그 군의 그 속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영 대행님의 태도에서 우리 경찰이 왜 이렇게 많이 다쳤는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휘를 잘못하셨어요. 그건 지휘 잘못이 아니고요. 너무 지나치게 과격한 폭력 사태 지휘를 때문에. 잘못하셨어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만희 의원님이 가셔서 보는 이 배치도를 보니까 뒷길이 좁습니다. 거기 차벽으로 4대만 막았으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저 화면 보셨죠? 화면이 이제 그 구속 결정이 난 다음인데 이렇게 피해 갖고 가갖고 무슨 장구를 착용하러 갔다고 하면서 이 셔터가 열리지 않습니까? 셔터가 열리면서 다 들어가잖아요. 장구를 가져올 생각은 못했습니까? 그리고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게 제가 경찰의 공권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 행안위 국감을 통해서 강조를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의 적절한 보호장구를 갖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휘를 발동하지 않으셨어요? 의원님, 책임이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동대가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네. 12월 3일부터 계속 밤샘 근무하면서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고 없고는 그런 지휘관의 그 책임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법원에 침탈당한 건 저도 아니요. 처음입니다. 침탈당한 거 잘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침탈당한 거 잘못했어요. 근데 이호영 대행은 왜 보호장구를 착용하라는 지시를 안 했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차벽을 왜 안 세웠어요?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폭도들이 잘못했다는 거 제가 폭동을 인정하잖아요. 일으킬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본인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들은 정당하게 법 집행하는 정당하게 와중에 하고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은 조금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7명이 심하게 다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도 없고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고 그게 지휘관의 태도가 맞습니까? 직원들이 다친 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안타깝습니까? 있고요. 책임 있습니까? 다만 경찰 책임은 전체가 없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사과를 하시나요? 51명이 다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휘를 통제하지 않고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게 하고 한 거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휘 책임이 있는데 지휘 책임이 없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면은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할게요. 근데 13만 경찰이 우리 대행님이 어떻게 제대로 판단했는지 그걸 판단할 겁니다. 우린 다친 직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다친 원인이 그 폭도들에 의해서 본인의 책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할 텐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본격 심리가 들어가서 집회 시위주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군중들이 좀 많이 몰리고 말이죠. 이제 그 결과나 이 심리 과정에 있어서 그 위해를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헌법재판관 그 판사님 1명마다 3명씩 신변 보호 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행님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아져서 죄송한데 제가 너무나 그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 더 조심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도 있고
법원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구치소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사법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절대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유성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성권 의원입니다. 대행님, 네. 이번 사태를 우리 경찰청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전에 뭐 제도 네, 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 상황 보셨습니다. 자, 계속 토론 이어가 보죠. 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극우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전광훈 목사는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자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요, 아래요? 헌법 위에 있죠, 목사님. 헌법학자가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면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이번 주에도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밀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절대 기죽지 마시고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국민 저항권이 제일 강렬하게 집행된 게 4.19 아닙니까? 4.19? 예. 4.19죠. 네. 네, 자 김국식 실장님, 네.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헌법 위에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바로 전광훈 목사의 주장입니다. 동감하시나요? 국민저항권은 저기에 쓸 수 있는 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왕정 시대에 이 정말 봉건적인 폭압을 뚫고 나가는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저항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겪었던 군사독재 시절에 폭압으로 통치했을 때 이를 민주주의를 요구하기 위해서 쓸 수 있었던 저항권이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 보면 대학생들의 시위, 민주화 시위가 많았잖아요. 네. 그때 보면 뭐 저도 기억나는 게 무탄, 무석, 무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니까 경찰이 먼저 최루탄을 쏴서 돌을 던지는 거냐, 돌을 던지니까 최루탄을 쏘는 거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집회 시위를 하면서도 집회와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의 이 충돌 과정에서 누가 먼저랄까 할 것 없이 감정이 격화되다 보면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서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87년 민주화 이후에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네. 집회 시위는 평화적으로 다 보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구속됐다는 사유만으로 법원이 무방비로 뚫려서 저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법원이 점거당하고 또 집기가 파손당하고 또 건물이 훼손되고 이런 것들을 저항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우리 권영세 의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당이 저런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스러운 그리고 극우 유튜버가 충동하는 어떤 저런 극단적인 강경 우파에 휘둘려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윤석열 대통령 문제는 탄핵은 탄핵대로 헌재에서 심판을 하고 내란 혐의와 관련된 수사는 수사대로 가면서 우리 당이 이런 극우들이나 아니면 보수적인 강경 우파들에 의해서 휘둘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가장 합리적인 보수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유민주주의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입니다.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규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법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법치를 상징하는 게 바로 법원이고 사법부인데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자유우파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법원을 공격한다? 이건 자유우파가 이미 아닌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 꼴통우파거나 극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워서 법원을 공격하는 이런 꼴통우파와는 선을 확실히 긋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